안녕하세요. 최근에 코스피 지수 정말 심상치 않았습니다. 4천선이 그냥 무너지면서 3,953.76으로 마감했고요. 이게 장중에는 3,887선까지 밀렸었죠. 전일 대비 마이너스 1.81%면 이거 꽤 큰 폭인데 네, 오늘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주식시장하고요. 또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주요 흐름들 이걸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가 바로 최근에 주식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 보고서인데요.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갑자기 흔들렸는지, 그 배경 요인들, 그리고 그 안에서 투자 주체들은 어떻게 움직였나, 또 정부가 10.15 대책 내놓은 이후에 서울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특히 매매랑 전세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네, 그냥 표면적인 숫자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의 바탕으로 이 복잡하게 얽힌 시장 상황 속에서 진짜 중요한 맥락, 그 의미를 저희가 함께 찾아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뭘 놓치지 말아야 할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주식시장부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단기간에 크게 출렁인 거, 이 근본적인 이유 어디서부터 봐야 할까요? 장중에 3,890선 아래까지 갔다는 건 이거 좀 심각한 신호 같은데요? 네, 이게 한두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개가 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하는데요. 가장 직접적인 도화선은 역시 미국 기술주, 특히 AI 관련 주식들 조정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AI 버블 아니냐 이런 경고음이 커지면서 그 파장이 고스란히 국내 증시로 넘어온 거죠. 엔비디아 같은 대표적인 AI 대형주들 주가가 조정받으니까 이게 시장 전체 투자 심리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분석 자료에서도 보면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기술 중심 지수가 약세를 보이니까 국내 관련 섹터로 그냥 바로 빠르게 전이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테크 시장, 특히 AI 분야 분위기가 우리 증시에 얼마나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지 이걸 그냥 여실히 보여주는 거군요. 단순히 경제가 연동된다는 걸 넘어서 특정 섹터 심리가 이렇게 순식간에 전파된다는 게 참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원달러 환율 급등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맞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 후반, 구체적으로는 장중에 1,456.9원까지 치솟았거든요.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를 아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보통 이 1,450원 선이라는 게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많이 보는데 이걸 넘어서니까 자본 유출 우려가 커졌고 이게 또 외국인 매도를 부추긴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된 거죠. 환율 상승 자체가 증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투자 주체별 움직임이 딱 갈렸다는 점도 되게 흥미로운데요. 자료 보니까 외국인이랑 기관, 개인 투자자 행보가 아주 뚜렷하게 대비되더라고요. 네, 그 차이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외국인들은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 기조를 이어갔고요. 그러면서 수천억 원 규모 물량을 시장에 그냥 쏟아냈습니다. 특히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지수 하락을 딱 이끌었죠. 기관 투자자들도 이날은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했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파는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사면서 시장을 좀 방어하려고 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개인들은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걸 싸게 살 기회다 이렇게 보고 순매수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지수가 더 급락하는 걸 어느 정도는 막아내는 역할을 한 거죠. 분석에서는 이걸 개인 중심의 방어적 매수세 유입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국 위험 피하려는 외국인, 기관하고 기회를 잡으려는 개인 간의 그 전형적인 시장 심리 대립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들이 이번 하락장에서 특히 타격을 많이 받았을까요? 역시 AI나 반도체 관련주들 충격이 컸겠죠, 아무래도. 네,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미국 기술주 조정 직격탄을 맞으면서 국내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 기업들 주가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고요.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왔다고 봐야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나 미중 무역 갈등 같은 대외적인 불확실성 요인들 때문에 대형 수출 기업들 또 IT 관련주들도 외국인 매도 공세에 좀 취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심지어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받던 금융이나 소비재 관련 업종들까지도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니까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이 확산되면서 동반 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받았군요.
시장 상황을 좀 면밀히 따라가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료에서는 네이버 증권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실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 같은 것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네, 실제 투자나 시장 분석에 바로 써먹을 만한 팁들이 좀 언급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네이버 증권의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나 시가총액 상위 페이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외국인하고 기관의 실시간 순매매 규모, 그리고 그 추이를 확인하는 건 기본이고요. 특히 외국인 매도세가 특정 대형주에 막 집중되는지 아니면 전업종으로 확산되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 업종별 시세 이걸 통해서 주간 단위로 어떤 섹터 변동성이 커지는지 특히 AI 관련 섹터 조정폭이 다른 데 비해서 너무 강한 건 아닌지 이런 걸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시장 지표 탭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할 때마다 수출주 실적 전망이나 외국인 자금 유출입 동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걸 좀 연계해서 모니터링하는 습관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당분간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하는 걸까요? 단기적으로 본다면요. 그러니까 앞으로 며칠에서 한 몇 주 정도 시계로 보면 글로벌 AI나 기술주 조정 국면이 좀 이어지고 또 높은 수준의 원달러 환율이 유지된다면 추가적인 하락 압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 기조를 계속 이어갈지 이게 단기 방향성을 결정하면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중기적, 그러니까 한 수개월 정도 관점에서 보면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 특히 좀 과열 논란이 있었던 AI나 반도체 관련 주식들 중심으로 조정을 충분히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좋은 기업을 선별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짤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석 자료에서는 이걸 선택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리밸런싱 기회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건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환율이 안정될지, 수출 실적 같은 기업 펀더멘털은 어떤지, 그리고 국내외 금리 정책 방향이나 경기지표 흐름 같은 거시경제 환경 변화, 이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면밀한 분석이 먼저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 상황을 짚어봤고요. 이제 시선을 부동산 시장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동안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 매매가 상승세가 좀 꺾였다. 이런 분석이 눈에 띄던데요. 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좀 보면요. 11월 첫째 주, 그러니까 11월 3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07% 올랐는데 서울은 0.19% 상승에 그쳤습니다. 여기서 딱 주목해야 할 점이 서울 상승률 0.19%가 바로 그 전주 0.23%보다 낮아졌다는 거예요. 정부가 10월 15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시그널이 시장에 어느 정도 먹히면서 과열 양상을 조금 진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이런 둔화세가 좀 보였나요? 용성이라고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나 아니면 광진구 같은 한강 벨트 지역들, 그리고 강남권 같이 그동안 상승세를 좀 주도했던 지역들에서 상승폭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울산 같은 일부 지방 도시는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가거나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지역별로 시장 상황이 다르게 가고 있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매매가 상승세는 주춤하는데 전세 가격은 오히려 오름폭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0.15% 올랐다고요? 이게 매매랑 전세 시장이 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바로 그 부분이 현재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10.15 대책에 보면 금융, 세제, 공급, 다양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대출 규제 강화나 세금 부담 증가 같은 조치들이 소위 갭 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갭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세 끼고 집 사는 방식이잖아요. 이런 투자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에 공급되는 전세 매물 자체가 감소하는 경향으로 이어지는 거죠. 전세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시장 안정시키려고 한 규제가 의도치 않게 전세 시장 불안을 키우는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군요.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어떤 파급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전세난이 다시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계속 오르면 세입자들은 더 높은 주거비용 부담에 직면하게 되고요. 이게 또 월세 전환을 가속화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지역에서 살기 어려워져서 외곽으로 밀려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죠. 매매 시장하고 전세 시장이 얼마나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분석자로는 다른 흥미로운 현상도 하나 지적하는데요. 규제 때문에 정상적인 매매 거래가 좀 어려워지니까 일부 수요자들이 경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정 인기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이례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우회 수요 현상도 관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와,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네요. 그렇다면 이런 국면에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나 아니면 투자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각각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어떤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실수요자의 경우요. 만약에 내가 살려는 지역에 전세 시장 불안이 좀 심화될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가능한 한 장기적으로 좀 안정되게 거주할 수 있는 전세 매물을 서둘러서 확보하거나 그게 아니면 전세 대출 이자 부담하고 월세 비용을 좀 꼼꼼히 비교해서 월세 전환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게 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연히 정부 대출 규제 변화나 세금 정책 관련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요. 현재 규제 강화 때문에 전반적인 거래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거래 이력이 좀 풍부해서 환금성이 검증된 소위 거래 잘 되는 아파트 단지나 물건 위주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경매 시장의 경우에도 너무 경쟁이 과열돼서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게 될 위험이나 나중에 자금 조달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요. 반면에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앞으로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 지역의 신축 아파트나 교통, 학군 같은 입지적 강점이 뚜렷한 단지는 여전히 자산 가치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시장 리서치와 분석을 통해서 옥석을 가리는 노력,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얘기를 좀 종합해보면 한쪽에서는 글로벌 기술주 동향하고 환율이라는 외부 변수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조정을 겪고 있는 주식시장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정부 정책이라는 내부 변수 때문에 매매 시장은 다소 안정되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은 커지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두 거대 자산 시장이 각기 다른 요인에 의해서 때로는 좀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AI 주식 흐름 같은 글로벌 요인, 부동산 규제 정책 같은 국내 정책 요인, 그리고 원달러 환율 변동 같은 거시경제 변수, 여기에 또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까지 이게 다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현재의 시장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어느 한쪽 시장만 딱 분리해서 보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체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큰 틀에서 이해하려는 시각,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 이런 걸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한때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AI 관련 주식의 고평가 논란이 이제 불거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 시장 열기는 식었지만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 생태계 안에서 지속 가능한 진정한 가치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특정 유망산업 섹터에 집중될까요? 아니면 주식이나 부동산과는 또 다른 형태의 자산에서 발견될까요? 혹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나 기후변화 대응 같은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맞물려 있는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의 가치에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논의된 구체적인 숫자나 현상들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안에서의 가치에 대해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